즐거운 침묵을 다지는 공간, 푸른 필드. 그런데 말이죠. 이 필드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범죄의 무대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녹색 잔디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바로 사기 골프의 실체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려 21년을 알고 지낸 아주 가까운 지인이었습니다. 그가 좋은 데서 공짜로 공치자며 제안한 달콤한 해외 골프 여행. 하지만 그건 한 사업가의 전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13억 원이라는 거액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동안 과연 그 낯선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세상은 때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외면받았던 그날의 기록은 반드시 다시 써야 합니다. 저희와 함께 이 추적의 끝에서 진실을 목격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법적인 경계선인데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냥 즐거운 내기고 어디서부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잔혹한 범죄가 되는 걸까요?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아는 게 사기 골프의 본질을 꿰뚫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법적으로 내기 골프는 도박 아니면 사기, 이 둘 중 하나로 나뉩니다. 도박은 양쪽 모두 우연의 돈을 거는 거죠. 하지만 사기는 다릅니다. 한쪽이 상대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로 돈을 빼앗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만약 여러분이 도박판에서 돈을 잃었다면 법적으로 여러분은 도박 공범이 됩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했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할 명백한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그 결정적인 기준, 기망행위라는 게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상대를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속임수를 뜻합니다. 사기 골프에서는요, 음료에 몰래 약을 탄다거나 자기 실력, 즉 핸디캡을 속이는 거, 또 스코어를 조작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이 기망행위에 포함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행위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건 더 이상 내기가 아니라 그냥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골프는 실력 게임인데 어떻게 도박이 될 수 있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명확한 답을 내놨습니다. 아무리 타이거 우즈라고 해도요, 골프장의 지형, 그날의 날씨, 바람, 심지어 공이 떨어진 디봇 자국 하나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선수의 통제를 벗어나는 변수, 즉 우연성 때문에 큰돈이 오가는 내기 골프는 도박죄가 성립된다고 못 박은 거죠. 사기꾼들은 바로 이 도박이라는 판 위에서 사기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기꾼들이 어떻게 필드를 설계하고 먹잇감에 사냥하는지 그들의 범죄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사기 골프의 수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이나 심리전을 써서 경기 자치를 조작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죠. 경기 조작형 사기. 두 번째는 피해자를 아예 해외로 끌고 가서 고립시킨 다음에 함정에 빠뜨리는 아주 악랄한 해외 연계 셋업 범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골프 회원권이나 투자를 미끼로 접근해서 목돈을 노리는 골프 관련 금융사기입니다. 하나씩 그 속을 들여다보죠. 가장 치명적이고 비인간적인 수법, 역시 약물입니다. 이 범죄 조직 안에는 약사라는 역할까지 두고 있어요. 이들이 불면증 환자인 척 병원을 돌면서 신경안정제, 로라제팜을 합법적으로 처방받아 모읍니다. 그리고 이걸 피해자가 마실 커피에 몰래 타는 거죠. 이걸 마신 피해자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극심한 무기력감에 빠져서 제대로 된 스윙은커녕 몸도 가누기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마약인 필로폰을 사용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람의 몸과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건 실제 사건 기록에 남아있는 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해자는 몽롱한 정신과 무기력함 속에서 경기를 강행당했으며 때로는 일시적 기억상실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건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약에 취해 쓰러져가는 사람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약탈이었죠. 약물이 없어도 사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프로급 실력자가 초보인 척 연기하는 핸디캡 조작은 기본이고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인 작전 골프를 씁니다. 처음 몇 톨에서는 일부러 돈을 잃어줘요. 그럼 피해자는 완전히 방심하고 오늘 좀 되는데?
라고 믿게 되죠. 그렇게 판돈을 최대한 키운 다음에 막판에 진짜 실력을 보여주면서 판돈을 전부 쓸어가는 겁니다. 특히 저 거액 수표 압박 수법 정말 교묘합니다. 딴 돈을 계좌로 바로 쏴주는 게 아니라 굳이 수표로 바꿔서 손에 쥐어줘요. 그러면 피해자는 그 돈이 진짜 내 돈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다시 돈을 잃기 시작할 때 그 수표를 뺏기기 싫다는 손실 회피 심리가 발동해서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번엔 가장 조직적이고 위험한 수법, 바로 해외 셋업 범죄의 과정입니다. 모든 건 가장 믿었던 사람의 공짜 골프 여행 가자는 그 달콤한 말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동남아 현지에 도착하면 그들은 성매매나 사기 도박 같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현지 경찰로 위장한 공범들이 들이닥쳐서 피해자를 체포하는 연극을 벌입니다.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 경찰서에 끌려간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죠. 바로 그때 같이 갔던 지인이 해결사처럼 나타나서 내가 합의금만 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면서 거액을 뜯어내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골프는 그저 피해자를 고립된 해외 범죄 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법들, 이게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확보한 실제 사건 기록들을 통해 그 참혹한 결과가 어땠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표가 바로 실제 벌어졌던 주요 사건들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1년 지인에게 당한 13억 원 캄보디아 셋업 사건, 그리고 피해액이 무려 40억이 넘는 기업인 사기 사건도 있었고요. 약물을 사용한 사건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골프장 회원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10년간 쌓은 신뢰를 이용해서 회원들 입회금 100억 원을 횡령한 금융사기 사건까지 피해액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40억 6천만 원. 정말 믿기 힘든 액수죠. 단 한 사람이 사기 골프로 잃은 돈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억이 넘는 돈을 잃으면서 사기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속였습니다. 사업을 따내려면 대기업 임원들한테 일부러 골프를 져주면서 로비를 해야 한다고요. 피해자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사업을 위한 투자, 즉 접대를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돈을 잃으면 잃을수록 사업이 성공할 거라는 그 희망을 심어준 거죠. 이건 정말 가장 교활한 형태의 심리적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왜 피해자들은 쉽게 신고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기꾼들이 파놓은 아주 교묘한 법률적 함정, 바로 피해자의 덫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에 불법 원인급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법률 용어라 좀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도박처럼 불법적인 이유로 건네준 돈은 나중에 내 돈 다시 돌려줘 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법조항을 자신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로 써먹는 거죠. 바로 이게 피해자가 처한 딜레마입니다. 만약 약물 투여 같은 기망 행위를 입증해서 사기 피해자가 되면 잃은 돈을 되찾을 수도 있고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액의 내기를 한 도박 공범으로 전락해서 돈은 돈대로 다 잃고 처벌까지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이 끔찍한 공포가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하고 악랄한 범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꼭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첫째는 예방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판돈의 규모입니다. 점심값 내기 정도를 넘어서는 고액 내기는 그 자체가 범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음료 관리. 다른 사람이 따라주거나 이미 뚜껑이 열려있는 음료는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아주 기본적인 수칙 같지만 이게 당신을 지키는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반자를 검증해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덥석 큰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건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라운드 중에 몸이 좀 몽롱하다거나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냥 경기를 중단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그 길로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셔서 혈액과 소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약물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점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섣불리 경찰에 신고부터 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이것이 피해자의 덫에서 빠져나와 자신을 사기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참여할 다음 라운딩은, 그리고 당신이 즐겼던 지난 라운딩은 과연 아무런 의심 없는 순수한 친선 경기가 맞습니까? 때로는 가장 유쾌한 웃음소리 뒤에 가장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잊혀가는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당하는 진실을 향한 저희 시사의 창 사건 기록실의 추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추적에도 동행하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